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그분, 일론 머스크. 모르면 외계인이겠지. 아니야. 지구에 방문하고 관심 있는 이방인들 또한 당연히 모를 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뉴럴링크, 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테슬라, 전기차에 이어 안드로이드 로봇을 인간의 수만큼 만들 계획을 잡았다. 스페이스X,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를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도 하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하고 있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2050년경에 100만 명의 인원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천천히 진행 중이다. 자, 정말이지. 테슬라, 그 회사 이름이 그렇잖아. 그 니콜라 테슬라를 이어 우주로 뻗어나갈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050년경에 화성에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건 괴고리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보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때까지 100만 명 화성으로 이주시킨다는 건 터무니없다, 무리야, 이거 사기다 하고 떠드는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다 그때까지 화성에 꼭 그렇게 가야만 한다고 떠드는 명확한 이유가 없기에 바다 깊은 곳, 해저 도시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 그렇게 험난한 다른 행성에 그 멀리 장비들을 이동시켜서 작업을 해? 아니면 그곳에서 장비를 제작해서 도시를 건설하여 인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 바다 깊은 곳에 사람들 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실험? 이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 달에는 뭐 안 짓는 이유는 뭘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랑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15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아니 그 먼 화성에다가 그렇게 뭔가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훨씬 가까운 달에 뭔가 짓고 해봐야지. 사실 달에 먼저 100만 명 가서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우선 아니겠냐고. 2024년이야 지금 영상 찍는 게. 근데 이제서야 달 뒤편에 가보겠다 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겨났는데, 검색을 해봐라. 뭔 놈의 과학의 발전이 이리 우후죽순이냐고. 그 잘나가는 천조국의 우주과학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 200년은 앞서간단 말인가. 정말로 51구역에서는 우주선에 잔해가 있고 외계인까지 생포한 상태라 그들의 기술력을 100%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과학력이 뒷받침된단 말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화성의 대규모 공사, 인간이 살아갈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냥 작은 도시를 이 지구 땅에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 생각해? 아니, 화성에 탐사선이 조금 돌아다니는 것도 온도가 낮아서 파괴되고 그랬다는 내용도 접한 적이 있는데,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래. 최저 온도가 영하 143도라고 하고 최고 온도는 영상 35도라고 하네. 야, 온도 봐봐라. 이거 까딱 잘못하면 거기 산다는 사람 싹 다 하늘로 간다. 그리고 화성의 대기 주 성분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여기다 그럼 식물을 어마어마하게 심어서 산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뭐 기계적으로 산소를 갖다가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스스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자 봐봐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2024년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어. 그리고 이 시기에 달의 뒤편에 이제야 간다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2050년까지는 26년이 남았는데 지구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데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걸리지 않나? 근데 화성에 도시를 지어? 그것도 2050년 이전에 도시를 완공해서 뭔 문제가 있는지, 뭐 별 문제 안 생기는지 실험도 다 끝낸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100만 명이라는 수를 보내든 말든 할 거 아니겠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다. 괴소리 시작해볼게. 어느 누구는 일론 머스크를 외계인이다,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구원자다. 이건 오반가? 아무튼 평범한 인간의 범주에서 아득히 벗어난 생각, 추진력, 능력, 영향력, 초능력? 거기다 재력은 또 어떤가? 말 한마디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주가. 그런 양반이 이 세상은 99% 이상의 확률로 시뮬레이션 세상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말이 99%지 100%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 작업은 당연히 다 기계들이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생각 또한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이상한 시대. 예전에 바보 상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 TV를 그렇게 불렀어. 텔레비전 많이 보면 바보 된다고 애들 TV 못 보게끔 어른들이 막 혼내곤 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아주 심한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 쳐다보며 살까? TV 보는 시간 뺨칠 만큼 계속 볼걸? 게다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프로? 맞춤으로 추천까지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뇌에서 도파민이 쭉쭉 나오는 그런 손에 쥔 마약 같은 상황. 그런데 이렇게 보는 스마트폰을 우리 몸속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바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을 활용, 뉴럴링크,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컴퓨터 AI와 바로 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냥 생각만으로 AI는 조수처럼 바로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게다가 테슬라의 안드로이드 발전 속도는 어떤가? AI 탑재된 안드로이드는 집에서 온갖 가정일과 힘든 노동, 당연히 인간보다 힘도 세고, 인간처럼 허약하게 지치지도 않고, 잠을 자야 하지도 않고, 노조를 만들어서 파업도 안 하겠지? 물론 AI가 인간에게 반란이라도 일으킨다고 하면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으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게 아니겠냐고. 처음에는 뇌 컴퓨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활용하겠으나, 인간의 신체는 늙고 죽어간다. 그러니 생체 부분은 점점 기계화 시킬 것이고, 단순히 인간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의 대부분을 대신할 수 있게끔 더 작게, 더 효율성 극대화되게끔 마이크로칩을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드는 날이 오긴 할 텐데, 그럼 신체는 또 어떤가? 안드로이드의 엄청난 발전, AI가 스스로 연구하며 자신의 신체를 갖추는데 총력을 다해 자는 시간도 없이 1년 365일 그렇게 초집중하여 더 효율적인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기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론 가정부로, 때론 애인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모습으로 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야. 노인은 친구 같은 노인? 아니, 노인의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에게 술병을 집어 던진다. 사실 소년이 10살 무렵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생전 할아버지의 겉모습과 생각 모든 것을 갖춘 안드로이드를 제작하여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던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인 반면에 가족들은 점점 늙어갔고, 그 수가 줄어들 때마다 안드로이드로 대체되니 결국에는 혼자 남은 상황. 집의 가족은 모두 안드로이드화 되었으니 이날따라 예민하게 반응했던 손자는 자신과 비슷한 노인으로 보이는 오래전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이 기계에게 이질적인 느낌을 받아오며 살아온 지 아주 오래되었고, 예전부터 폐기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부모님 또한 하늘로 가시자마자 그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가 칩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순수 인간은 이 집에 나 혼자뿐이고, 심지어 키우다 늙어서 하늘로 간 파피, 파피는 고양이야. 이 고양이 또한 안드로이드 로봇이다. 기술은 발전하여 남편을, 애인을, 와이프를, 안드로이드 가족을 두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피부는 인간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으며, 만져보면 촉감이랑 느낌 다 인간의 그것보다 더 나았을지도 몰라. 제조사에서 순수 만든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던 과거 인간이었던 그 안드로이드들과 그렇게 나뉘게 되었다. 이런 세상은 인간들을 화성에 1차적으로 100만 명이라는 수를 보낸 이후 더 천천히 진행될 거라 본다. 화성은 가상현실 속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2050년경에 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인간의 수는 100만 명이 넘어갈까? 자, 머스크 형은 이 세상이 99% 이상의 확률로 가상현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바로 이을 수 있게끔 마이크로칩을 심고 있어. 그리고 화성에 간다고 했고, 자, 이걸 조합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돼야 할 텐데, 그래야 다른 영상을 따라오지.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공간. 이 시뮬레이션 세상에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을 창출하여 화성이라는 그곳에 가상으로 거주하게 되는 거야. 이때 최소 투입 인원이 100만 명, 2050년경 좀 이전에 특별한 도시가 생겨날 것이고, 이 최첨단 도시는 화성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에 하는 거야. 어쩌면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할 장소? 바다 깊은 곳에 그 해저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 아무튼 그곳에 100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고 거의 가수면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야.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잖아. 거기서 주인공 네오가 가상현실에서 깨어났어. 어디 현실 세계로 깨어났다고. 그랬더니 어디 관 같은 곳에 지가 누워있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랑 이상한 것도 끼워져 있더라. 깨어나자마자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이 싼 오줌이랑 응가를 다시 식량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재활용하며 살아가며 가상현실의 지배자, 터미네이터 영화 속의 스카이넷처럼 그런 현실 속 지배자가 인간들을 다스리고 하잖아. 그런 환경을 어느 특수한 지역에 설치한 후 100만 명의 지원자들을 받아 지속적인 꿈꾸는 상태, 산소호흡기도 껴주고 먹지 않아도 영양분 공급이 가능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기계를 통해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끔 운동도 시키고, 잠자는 중이니 술, 담배 안 하겠다. 몸이 나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메타버스의 화성에서 지낼 100만 명에게 1인당 보상 10억 원 정도씩 주어질 것이며, 시간은 10년 동안 가상현실 화성에서 지내며 그 데이터를 축적하여 실체하는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시행착오를 AI의 시뮬레이션과 인간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그것과 거의 흡사한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심지어 그 메타버스에서 벌어진 일은 화성에 거주해 살아가는 인간들과 지구 행성에 남은 인류의 미래 대립과 가능성, 이런 것의 해결 방법,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비, 생겨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자 그렇게 메타버스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삶의 환멸을 느껴 고통받는 젊은이들과 처자식이 있고 벌어먹일 방법이 없는 막막한 남편, 집에서 탈출해 잠수 타고 싶었던 와이프, 빚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하는 내 아들놈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놈을 위해 돈 받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떠나가는 할아버지, 결혼 시기를 놓쳐 혼자 살기 힘들어가는 노처녀, 여러 부류들이 돈 때문에 현실 도피를 위해 그렇게 가상의 메타버스 세상 속 화성으로 이주를 선택할 것이고, 이는 이제 2050년 되기 한 5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이미 뉴럴링크 마크가 새겨진 작디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겠지. 자, 이게 괴고리가 상상한 2050년 화성 이주 계획이라고 보는데, 오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 이 지구 땅에 도시를 만들어 살아간다 하여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바로잡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로 뒤덮여 있는 데다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인, 게다가 최저 온도는 143도라는 그 무시무시한 환경, 그곳에 최첨단 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텐데,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상상도 어려운 도시를 건설할 것이며 그곳에서 인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도 뽑아봐야 할 텐데, 인간들이 뭐 실험실 쥐도 아니고 그거 지어지자마자 투입된단 말인가. 게다가 화성에 뭔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 또한 접한 적이 없잖아. 그런 현실 속 화성 이주는 2050년이 아니고 2250년 정도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2050년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메타버스 세상 속의 화성으로의 이주, 10년 이상을 꿈꾸며 살아야 할 그 최소 인원 모집은 100만 명. 이게 현실, 아니 비현실 속 그나마 현실적인 상상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뇌에 칩을 열심히 삽입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는 과연 인류를 위해 이 한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외계인이 하수인이라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위해 대신 움직이는 꼭두각시인 걸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우, 지친다. 오신님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